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완 6장 이야기가 만드는 오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하고 있는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간단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인지,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간단한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에너지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리하지 않고 어떤 것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간단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더 그럴듯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문장은 어느 왕비가 먼저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처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 왕비도 죽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제약 조건이 있죠. 그런데 이 나심이 하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진 것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 왕비도 죽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사건,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더 있을 법하게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큰 오류가 됩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는 이 밑에 쓴 거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1000명의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말을 듣고 야,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1000명의 사람이 죽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 이러저러하다 라고 우리가 느낀다고 해보죠.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서 쓴 것처럼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지진이 홍수를 일으켜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로 이제 바꾼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만 했지 왜 일어난다는 말은 없었죠. 근데 두 번째는 거대한 지진 때문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두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 경우의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언제나 논리적으로는 두 번째의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홍수가 날 수 있고 저렇게 홍수가 날 수 있고 수많은 이유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죽는다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진이 홍수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논리적으로는 확률적으로 훨씬 작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그 인지적 오류는 어떠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집어넣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그 사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더 작게 느껴야 되는데 이런 확률 계산의 치명적 오류를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면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 당연히 잘못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가능성이 없는 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그럴듯하게 느끼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서사 오류, 그러니까 이야기가 만드는 오류의 두 번째 문제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사, 그럴듯한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건을 인과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그럴듯하면 그럴듯해 보일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왕비가 죽었다, 왕이 죽었다 이렇게 사건을 인과관계 없이 받아들이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유를 발표하고 싶어하죠. 이 나심이 드는 예는 미디어에 대한 예인데요. 미디어는 언제나 사건과 사건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문 보도를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인과관계를 막 바꾸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를 좀 길게 쭉 보고 나면은 기자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구나라는 판단을 내리는데도 언론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제시하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혹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보도는 이런 식이죠. 정부가 발표한 은행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났다면 은행 지원 정책이 있어서 주가가 올랐다.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당연한 것처럼 인과관계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눈이 좁아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블랙스완이 탄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이야기와 이론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이론도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구분해서 차이가 뭔지 약간 강조해서 말해보면 이야기는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 내일 지구가 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지구가 안 망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그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야기죠. 이론은 만약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이론은 틀렸다라고 혹은 맞았다라고 이게 틀렸다죠. 이제 부정을 하기 위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험이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막 복잡하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검증될 수 없는 이야기나 검증될 수 있지만 검증하지 않은 그런 이론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듣고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스완을 보게 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명문 학교를 나오면 성공한다. 이런 것도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것도 이론 중에 하나죠. 의사와 변호사가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론입니다. 혹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검증이 얼마나 되는 건지,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얘기를 주변에 들으면은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수학학원에 안 다녔으면 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겠네 라고 말하면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와 이론에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가려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커다란 블랙스완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확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심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심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 이 책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면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뇌과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서사 오류를 가질까를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를 보면은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듯한 어떤 해부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킨슨 약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어떤 화학 물질의 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많아지면 우리가 뭐를 믿는 이야기나 이론을 믿는
그런 경향이 더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 약 때문에 도파민이 늘어나고 도파민이 늘어나면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고소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이런 그 머릿속에 화학작용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우리의 뇌를 보면 사실은 이 뇌의 맨 바깥쪽에는 피질이 있지만 이 안에는 변연계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보통 그 도마뱀의 뇌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뇌는 주로 그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아주 잘 믿는 부분이고 이 피질, 맨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의식과 어떤 논리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이 서로 싸우고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에 의해서 지배당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판단을 빨리 하면은 이런 도마뱀의 뇌, 변연계 같은 것에 이제 지배를 받고 우리가 차분히 생각을 하면은 대뇌 피질의 그 지배를 받아서 판단을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며 나심은 여기서 올바르게도 경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지 꼭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암시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정보 압축을 위한 것이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가지고 인간의 해부적 특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만드는 오류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집으로 가져가야 될 지혜는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라 이거죠.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데도 그냥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불안해하고 뭔가로 적당한 이유를 붙이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알았다는 착각을 하죠. 이런 태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믿게 되고 블랙스완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스완은 극단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인데 극단의 나라라는 것은 아주 가끔 생기는 사건이 많은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보는 걸 가지고 적당히 이해를 만들었으면 그럴듯하지만 그 다음 날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그럴듯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은 사실은 그럴듯만 하지 검증될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믿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야기를 예측에 의해서 테스트하면서 살아야 되고 모를 때는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블랙스완 챕터 6장을 읽고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스완은 잘 요약이 안 되는 책이더라고요. 백과사전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놔서 요약을 너무 많이 하면 단순해지고 요약을 하나도 안 하면 얘기가 너무 지저분해지더군요. 아무튼 재밌게 들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